네, 안녕하십니까. 편안한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최근에 이제 급락이 나오면서 신용 물량의 투매가 걱정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게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각 종목별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요 종목도 체크 좀 하고 그리고 제가 개별적으로 생각하는 종목들 체크하면서 이 신용 물량의 상관관계를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오늘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지금 보이고 계시는 이 차트는 그 신용 물량 대비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삼성전자를 좀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그 초록 색깔의 이제 신용 물량이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증가하였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런 종목은 추가 투매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잔고율을 좀 수치적으로 보게 되면은 잔고율은 그렇게 심하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잔고율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추가 하락이 나왔을 때 신용 물량이 하락으로 밑으로 빠지면서 주가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면은 주가가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가면서 잔고율이 빠지기 시작했죠. 이런 것도 상당히 건전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잔고율을 보시게 되면은 과거 7월 달에 주가가 많이 못 올라갈 시절 현재가가 지금 이렇게 수렴하는 이 구간 있죠. 이렇게 이 구간에 해당되는 정도까지 내려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추가로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악성 매물이 나온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더욱더 단단한 추가 매수 세력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런 것들은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잔고율 자체가 뭐 1%가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뭐 엄청난 큰 의미는 두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형주 상위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정도일 수 있다. 이런 것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셀트리온 한번 볼까요? 셀트리온 보시면은 현재가가 밑으로 빠지면서 시중 물량이 안 빠지고 있죠. 이런 것들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시중 물량 되돌림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신용을 좀 많이 쓰고 있어요. 다른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비. 그래서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추가 매수를 어디까지 해야 될까를 판단을 했을 때 잔고율이 많이 떨어진 것들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LG전자를 보겠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동행하고 있죠.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잔고율 자체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수치적으로 봤을 때도 0.12%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1% 가까운 수치를 좀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될 거고요. 특히 요 시즌 이 수렴하는 구간에서 시정 비율이 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요까지 수렴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어, 동행해서 내려와 줘야 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지금 바로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신용 물량의 감소를 좀 확인하면서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좀 보여드리고요. 건전한 종목 중에서도 보면은 이제 여기 NC소프트인데 NC소프트는 주가가 올라감에 있어서 보더라도 잔고율 자체가 이미 많이 줄어났어요. 예, 많이 줄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상당히 좋습니다. 예, 내가 조정을 받았을 때 조정이 생각보다 길게 안 갈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매수를 했을 때 금방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내 종목이 내가 지금 갖고 있다면은 추가 매수하는데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이미 얘는 잔고율이 주가가 올라가기 직전부터 잔고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였고 이 잔고율은 계속 유지가 돼서 지금 현재가 대비 이격도가 좀 상당히 큽니다. 예, 그래서 요것들 보시더라도 지금 주가의 위치가 여기 있지만 얘가 진짜 뭐 18만 원까지 내려오기에는 좀 크나큰 뭐 악재가 있지 않는 한 내려오기가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가 생각하는 하단 포인트보다는 좀 더 조정이 건전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모리 퍼시픽 이런 것도 보시면 아모리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올라간 종목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횡보를 했을 때가 신용 비율이 좀 있었고, 거기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서 신용 비율이 밑으로 바닥으로 빠졌습니다. 이런 것들도 나중에 생각보다 조정이 되게 강하게 반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쉽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제 코스피 종목보다는 이 신용을 좀 많이 비율로 차지하고 있는 코스닥 종목입니다. 자, 좀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었던 그 S&P 반도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반도체가 지금 위에서부터 많이 빠졌는데 18% 정도 빠졌습니다. 이때 신용 동향을 좀 보게 되면요, 신용 물량이 다 빠졌어요. 신용 물량 잔고율이 이전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수준이 어디 수준이냐면 과거에 이제 그 6월달 조정을 이제 받고 반등했던 이 구간에 해당되는 곳까지 내려왔거든요. 근데 주가는 아직 위에 있죠. 네, 주가는 아직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미리, 이게 좀 후행성으로 나타나거든요. 후행성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지금 후행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이제 매수 찬스를 잡아야겠다 안 잡아야겠다가 월요일장에서 만약에 이제 이게 급반등이 나오면은 좀 미리 힘들게 미리 매수를 못한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은 얘는 지금 신용 물량 자체가 뭐 3%대입니다. 원래 4%대였었는데 그냥 1%가 빠져버렸어요. 예, 여기 상한가 치고 세 번의 하방이 나오면서 잔고율 자체가 뚝 떨어졌습니다. 뚝 떨어졌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 잔고율을 떨어진 거 대비 주가의 위치를 상당히 높이 있다. 이런 것들은 추가 물량이 어떤 세력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온 흔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오이솔루션 이런 것들은 잔고율이 이미 바닥이었던 것들이죠. KMW도 볼까요? 네, KMW도 잔고가 이미 바닥이었죠. 네, 이런 것들은 금방 반등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이렇게 참조하시고, 반면에 지금 비메모리에서 뭐 테스나 이런 것들은 지금 동행하고 있죠. 동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잔고율이 빠졌는데 빠진 위치가 거의 위치가 비슷하죠. 그 현재가랑.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투매 물량이 더 나오면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6월달만큼까지는 아니죠. 보십시오.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6월달만큼의 신용 물량이 덜 빠졌는데 S&P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다 빠졌단 말이죠. 이렇게 다 빠진 상태에서 주가는 아직 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도 얘는 주가가 이미 빠져 있는데 주가는 덜 빠졌는데 잔고율 자체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이런 것들 보시면 이전에 6월달 수준만큼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RFHRC 이런 것들도 잔고율이 이미 바닥이었죠. 그러니까 5G 종목들이 다 이래요 지금. 잔고율이 밑으로 다 빠진 상태인데 현재가가 지금 다 아직 위에서 좀 놀고 있다. 이렇게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AD 테크놀로지도 여러분 한번 보시고요. 여기 0141이니까 여기 치셔가지고 한번 분석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잔고율이 바닥인데 현재가는 좀 위에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반등이 나오면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은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급등 나온 게 그대로 시중 물량이 그대로 빠졌어요. 그대로 빠졌기 때문에 요 물량 자체가 더 급락이 나왔을 때 더 빠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용 물량이 좀 더 남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건 뭐 최근에 그 저번 주 급락들이 몇 번 나오면서 지수가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종목을 추매를 할까, 어느 시점에 매수를 할까를 판단을 했을 때 가장 좋은 거는 봉인길이 갑자기 길어지면서 투매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우리가 이제 꼬리에서 매수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최악의 수준의 위치까지 가격이 내려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신용 물량의 손절일 가능성이 크고, 그 손절 가능성이 상장된 주식 수가 적은 종목들일수록 그 하방폭이 갑자기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이 신용 물량의 비율과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참조하셔가지고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